오늘부로 발송을 해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지금 그거 앞에 한번 보여줘봐요. 딱 도장이 빵빵 찍혀 있어요. 이렇게 발송 2020년 10월 21일 서울 남부구치소 해가지고 이렇게 딱 찍어놨어. 아, 옛날에는 이게 막 그 사인펜으로 찍찍 긋고 검열도 하더니 요새는 안 하나 보지? 네. 검열 하나도 없이 그냥 왔네? 네. 요거는 이제 변호사 통해가지고 이게 이제 알려지는 상황일 텐데, 이야, 이 내용을 짧은 시간에 읽어봤어요. 내용 읽어보니까 뭔가 우리들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진짜 비밀의 숲이 현실화되어 있는 느낌 같아요. 아니, 예전에 저는 이거 사태를 보면서 조이팔 생각이 났습니다. 조이팔, 전설의 인물 네. 조이팔. 정말 4조 원 이상의 다단계 금융빙을 뜯어가지고 중국으로 검찰의 비호 아래 유유하게 해경의 도움을 받아서 밀경을 했고, 그러니까 불법 출국을 했죠. 중국에서 죽었다고 그러는데 누가 봐도 죽지 않은 가짜 시신을 갖고 여기서 사망 선고를 내리고 상황을 종료시켜버린 조이팔의 검찰 협력하고 완전히 그림이 똑같아. 그러니까요. 앞부분에 김봉현입니다. 제가 이렇게 호소문을 쓰게 된 이유는 이제는 더 이상 수없이 많은 추측과 잘못된 사실들로 인하여서 그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더 이상의 추가 피해자가 어느 누구에게도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입니다라고 쓰면서요. 계속 이렇게 넘버링을 해가지고 최근 입장문을 쓰게 된 배경 등을 썼고요. 그 밑에 보면은 제가 최초 입장문을 정리한 날짜는 9월 21일이고 최근에 나왔던 거 있죠. 그걸 9월 21일 날 정리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강기정 전 수석 증인 출석한 날짜는 10월 8일로서 누군가의 권유나 그 어떠한 다른 저의가 있었다면 재판 증언에서 강기정 전 수석 얘기를 꺼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 얘기는 안 하는 게 맞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 얘기를 9월 21일 날 정리를 해놨는데 10월 8일 날 증인 출석이 이루어졌다는 거잖아. 그리고 지금 이게 나왔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말하자면 그 날짜에 쓴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후에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한 상태에서 이 정리한 걸 갖고 다시 쓴 거잖아. 사실 요 내용은 오히려 저 신빙성에 관한 부분을 난 더 의심하게끔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 저는 이게 지금 김봉현 씨의 입장은 뭐냐면은 강기정 수석 이후에 입장문을 쓴 것처럼 돼가지고 결국에는 요건으로부터 또는 검찰 개혁하는 쪽으로부터 회유를 받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한 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정리는 오래전에 했지만 이게 발표가 지금 난 입장이지만 내 마음엔 변함이 없다라는 내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논란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 꼭지가 되는 거죠. 그럴 수는 있겠지만요. 지금 강기정 수석 이야기도 이미 재판에서 조선일보 등에 의해서 변질이 됐거든요. 그렇죠.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알고 있다를 강기정에게 5천만 원 전달했다로 왜곡시킨 조선일보 등이 일단 문제라고 보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게 본인이 이제 페이지 수를 달아놨어요. 1, 2, 3, 4, 5, 6, 7, 8, 14페이지까지 달아놨는데 어디로 못 빠지게 하려고 그런 것 같아. 거기 그 1 보면은 2019년 7월경에 A 변호사와 검사 3명 술 접대는 확실한 사실이며 이들은 예전 대우해양 조선수사팀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입니다. 이미 이 사항들은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하면서 조사받을 당시 사진으로 2명은 이미 특정해 드렸고 다 알고 있구나. 제 생각으로 한 명은 사진으로는 80% 정도의 확실히 이어서 남의 인생에 관여된 문제라서 특정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밑에 A 변호사와 저와의 관계 이렇게 해가지고 2007년경에 A 변호사와 제 사건 관련으로 인연이 되었고 A 변호사가 검사로 재직 시절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9년 3월경 수원 여객 사건 변호인 찾던 중에 제 지인의 소개로 A 변호사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제가 수원 여객 사건으로 선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의 매일 함께 만나고 같이 어울렸습니다. 제가 호텔 회원권, 골프장, 회원권 등을 선물하면서 특수부장 출신 A 변호사를 지극하게 모셨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알게 되고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이제 윤석열과의 관계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를 거기에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총장님하고 만나서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그 얘기를 썼네요. 여기 보니까
윤석열이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그러니까 청문회 준비를 하는데 네가 청문회 준비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 청문회 준비팀으로 도와줘라라고 했다면서 이 A 변호사가 한 말이에요. A 변호사가 윤석열 청문회 준비팀이 너 총장님 그 청문회 준비 경험이 있으니까 너 총장님 와서 도와주러 갈 정도로 윤석열과 A 변호사는 가깝다 이런 뜻입니다. 청문회를 도와줬을 만큼의 가까운 A 변호사. 이 정도면 뭐 네티즌 수사대에는 그냥 금방 찾아내겠네요. 네. 네. 아 A 변호사는 이미 나와 있어요. 누구죠? 이모 이름을 대 이름을. 이주도 뭐 나와 있습니다. 대략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사람아 법적인 건 좀 피해가. 우리가 무슨 개털인데 무슨 백도 없고 무슨 검찰총장하고 친한 것도 아니고. 나 오늘 엄청 실명으로 질렀는데. 아니 일부러 걱정되는 그러는 걸. 거예요. 네. 일부러. 아무튼 중요한 건 전 여기서 이 세 명의 검사가 대우해양조선 했을 때부터 파트너였다는 거예요. 네. 그럼 대우해양조선의 부실 회계와 공금 횡령에 대한 내용들이 전부 나중에 사실상의 무혐의 나고 관계자들이 일부 처벌받는데 끝났잖아. 예. 대우해양조선도 다시 시작해야 되겠네. 예. 네. 그러니까 여기 그 당시에 그 자살한 검찰 수사관이 있었잖아요. 네. 이때 작년이었는데 총장님 모시고 상가집 다녀왔다고 하는 A 변호사의 말을 전해 듣고 엄청나게 가까운 사이구나라고 신뢰를 하게 됐다는 거야. 아니 A 변호사가 뭐 이 사람이 일단 검찰에 있을 때도 끝발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총장님 모시고 그 수사관 장례식까지 다녀왔다고 할 정도면 엄청 가까운 거잖아요. 저는요, 이 양반의 얘기 진술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될 게 있어요. 예. 이 양반 야당 여당을 왔다 갔다 해.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야당은 전부 다 옛날에 민주당 정권 이전에 박근혜 정권 때 2015년 전후에 있었을 때 만났을 때 야당이고 그 사람들이 또 지금 여당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야당 여당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입장하고 조금 뒤집어지는데 예. 이분이 보면 입장문을 가끔 가다가 주어를 바꿔서 쓰는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을 이해를 하고 보셔야 돼요. 자, 네. 3번 강기적 전 수석 보도 이후에 검사 면담 당시 나를 보고 아주 환하게 웃으며 증언 아주 잘했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야, 이 검사님 총장님이랑 힘 좀 실리시겠네요. 내가 물었더니 네 그러시겠죠라고 하며 그런데 우리가 수사를 뭉갰다. 대검에 보고도 안 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한다고 했음. 어떤 모 언론의 기사처럼 피의자 앞에서 검사가 대검에 보고한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사기꾼의 소리라면 이런 얘기를 검사가 내 앞에서 다시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 그런 거고요. 이게 뒤에 나오긴 합니다만 강기정 수석 본 적도 없대요, 본인은. 네. 다만 이제 강기정 수석을 만나는 인사한테 돈을 줬는데 그것만 갖고 자동으로 그 돈이 전달됐다고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 그리고 이제 원래 돈이 전달되려면 구체적인 장소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전달 방법 같은 게 증빙이 돼야 되잖아. 한명숙 총리처럼 식당에 의자가 받았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강기정 수석께서 말씀하셨지. 청와대 어디 돈을 갖고 들어와서 누가 그걸 전달을 하냐. 그런데 언론이 뭐라고 썼어요? 청와대에서는 돈 안 받았다고 강기정 수석이 말했다는 거잖아. 네. 자, 그 다음에 4번 이게 재밌어요. 이게 수원여객 사건 영장 발부 관련해가지고 수원여객 사건 당시 수원지검장에게 영장 발부 기각 청탁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수원지검장 부탁으로 친형을 보호하고 있었다는 지인에게 실제 5천만 원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동안 영장 발부가 안 된 게 사실입니다. 이 수원지검장이 바로 윤대진입니다. 윤대진. 그렇죠. 우리 대진이라고. 윤 총장이 작은 뭐랄까 아주 형제 같은 사이죠. 형제 같은 사이로 키웠던 네. 우리 대진이었죠. 예. 그리고 또 뭐 중간중간에 있긴 합니다만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이거는 또 다른 시사 방송에서 좀 열심히 풀어 드릴 테니까. 저 수원여객 인수 관련해서는 알고 계실까요, 시청자분들이? 다 알고 있는데 한번 이야기해 봐요. 이게 수원여객이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큰 시내버스 회사예요. 네. 어마어마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회사인데 이거를 자본금이 3억 5천밖에 안 되는 회사가 이걸 집어삼킵니다. 예. 그 경영권 분쟁 사이에 끼어들어 가지고 웃돈을 주고 회사를 사들여요. 예. 이 상황에서 이제 라임의 돈을 빌려 가지고 이걸 사들여 갖고 이 회사를 먹은 것은 3억 5천만 원짜리 거의 사채업자 수준의 캐피탈이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큰 시내버스 회사를 먹고 그 회사를 운영하면서 부실하게 돌리면서 그 돈들을 빼돌린 거예요. 근데 이 빼돌린 돈들의 일부가 말하자면 라임 회장, 이게 라임 부회장한테로 흘러갔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경리 담당자가 160억 원을 떼먹고 도망을 갔는데 날 잡혔어. 예. 잡히고 이 사람이 도주하고 이 사람이 돈을 맡겼다고 하는 부사장이 잠적하는 데 있어서 그 도피를 검찰이 도와줬다는 거야 지금 예. 이 사람 주장은. 이게 여기서 충격적인 게 나와요. 6번. 도주 당시에도 조력을 받았음. 최초 라임 이종필 부사장 도피 당시 때부터 검찰 관계자들의 도피 방법 등으로 권유와 조력을 받았습니다. 당시 검찰 수사팀의 추적 방법 등 핸드폰 사용 방법 등 추적 방법, 휴대폰 안 걸리는 법까지. 1도 2부 300이라는 단어를 쓰며 1도 일단 도망가고 2부 일단 부인하고 300 3번 부인하라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검찰 관계자들 용어를 써가면서 도주를 권유했습니다. 헐. 조입할 때도 그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돈 받아서 이 사람 잡히면 안 되는 건데 이 수사를 해야 될 검찰 수사관놈들이 너 이렇게 도망가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아니 조입할 때도 이 출국 금지 명령을 안 때려가지고 빠져나갈 수 있게 해준 것도 있고요. 심지어는 뭐 해경으로 알선해갖고 외국으로 밀항하는 걸 도와줬다는 얘기까지 있었잖아 검찰이. 그러니까 이 검찰 자체는 이 수사를 하기 위한 조직이 아니라 이런 식의 시크릿 서비스, 프라이빗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월급보다 더 큰 돈을 받아 챙기는 조직인 거야. 야, 아니 이러니까 검찰 개혁하자고 난리를 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이걸 비호하는 세력은 또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김봉현 씨는 내가 어떤 정파적 느낌으로 뭔가를 폭로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말하고 싶다 이런 얘기고, 이게 법무부 조사를 김봉현 씨를 해보니까 실제로 이야기에 신빙성이 있더라 이러면서 지금 상황이 대반전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큰일 나겠는데요 지금. 검찰로부터 도망가는데 조력을 받았다고 하면 이게 대체 뭐예요? 이게 완전히 법비죠, 법비. 법으로 갖고, 법을 지 마음대로 유용해갖고 돈 받아먹고 불법 행위를 스스로 저지른 거지. 네. 검찰이라는 놈들이. 그리고 7번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검찰 수사 진행 사항들이 생중계되었음. 라임 수사 관련 사항들이 검찰 관계자를 통하여 생생하게 내 앞에서 전화기로 생중계되었음. 그건 무슨 말이냐면 언론사에다 생중계됐다는 말이 아니고 관련자들한테 계속 그대로 그냥 전달이 됐다 이런 이야기죠. 이런 그 다음에요.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5페이지에 보면은 야당 정치인 관련 이 부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야당 정치인 관련 청탁 사건은 제가 직접 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김봉현은 야당 의원들한테도 국회의원들한테 돈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김봉현 자체가 뭐 민주당을 이롭게 하고 뭐 국민의 짐을 불리하게 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쪽에서 누군가 돈을 받았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여기는 실제로 자기가 돈을 준 적은 없다 이런 얘기잖아. 다른 관계자가 줬을지 몰라도 나는 준 적이 없다. 그래서 또 뒤에 이거 같은 얘기를 붙여보면 그 반면에 여당 정치인은 라임 펀드와 아무리 관련이 없다고 수차례 얘기하고 5년이 넘은 사건인데도 현재까지 6개월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여당 정치인이 말하는 게 지금 민주당 계열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치인들한테 자기가 직접적으로 로비를 했다 한 적이 없다. 어느 쪽에도 직접 돈을 준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지금 이거를 갖고 검찰은 이제 청와대하고 관련돼 있는 사람들 또는 뭐 강기정 수석이라든지 뭐 여당의 정치인들을 준 적이 없다고 하는데 상상력을 끌어내 갖고 연관된 인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김진표도 나오고 박수현이도 나오는 거지. 총장님과 장관님의 대립각에 있던 당시에 거의 매일 조사를 불렀던 검찰이 지금 66번 66회를 불러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3달 동안. 말해. 잘 생각해서 말해. 어제는 생각 안 났지만 오늘은 정치인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 뭐 이러면서 계속 최면을 걸고 있는 거네. 이 정도 되면. 그리고 지금 송 작가가 읽었던 내용이죠. 5년 전 여당 국회의원 관련 금액이 몇백만 원 수준이라고 금액이 너무 작다고 하면서 사건 진행 안 한다고 하던 검사가
총장님께서 전체주의 발표한 직후 쉽게 표현하면 뭐 싹 조사해 막 이런 식으로 지금 발표했잖아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조사해. 저를 다시 불러서 금액이 작은 여당 의원을 조사는 하지 않겠다고 했던 검사가 그냥 다시 진행할게 라고 하면서 저에게 얘기하길래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번 총장님 발표 때문에 그러시냐 했더니 맞다고 잘 도와주시라고 했습니다. 예라이씨. 이 정말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런 얘기죠. 야, 그 여당 관련해서 몇백만 원이든 뭔 다 해. 토해내야지. 그러니까 윤석열이 수사를 할 면 있어가지고 공정한 걸 보여주려면 실제로 그런 건 별 의미가 없었던 거를 다시 꺼내가지고 이걸 문제화 시키는 거죠. 야. 그 다음 진술이 총장님은 백두산 호랑이. 나 이거 위인전 웃는 줄 알았어. 예, 총장님을 검찰에서는 님 잡고 얘네들 하는 거예요. 그대로 읽은 거예요. 백두산 호랑이라고 부르는데 과거에 그 수사관이 대검 감찰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윤 총장이 직접 감찰 본부에다 전화를 해갖고 감찰은 조직을 깨라고 있는 게 아니라 지키라고 있는 거야. 그 말 한마디에 감찰이 무산된 적이 있다. 라고 하는 일화를 자기가 들었다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감찰을 직접 줘요. 감찰하지 마. 검찰에서 감찰이라고 하는 거는 조직을 지켜주고 둥개둥개 해주는 거지. 어딜 깔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해서 이게 정말 감찰이 덮어줬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인데 윤석열 진짜 이 사람 검찰총장 하면 안 되겠다. 뭔가 비리가 있어가지고 감찰하는데 야 네가 감찰하면 조직이 깨진다는 논리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지금 이문정 검사는 지금 얼마나 좌불안석일까. 이거 감찰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백두산 호랑이처럼 호령하시는 분의 영린을 건드린 게 아닌가 하는 엄청난 두려움이 밀려와서 심적으로 괴롭대요. 예. 그 6페이지 13번을 보면요. 검사들의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는 수사 방향과 차이점이라는 그 단락이 있는데 뇌물 공여 사건으로 기소된 청와대 행정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지 말라고 얘기했던 검사들은 라인펀드 본부장 골프장 회원권 관련 재판에는 제가 증인으로 나가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뇌물 관련 재판이고 똑같은 사람인데 한쪽은 나가도 되고 한쪽은 못 나가게 하는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실제 10월 15일 당시에 검사 면담 과정에서 제 친구인 청와대 행정관 항소 재판에 나간다고 얘기했더니 못 나가도록 종용하였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뇌물을 5급 행정관은 5억을 주고 수석은 5천만 원을 주냐고. 이게 지금 일을 하겠다는 뇌물인가요? 그 5억은 5억이 간 거는 맞긴 할까? 친구지간에 그 빌려줬거나 왔다 갔다 하는 성의로 있는 돈 관계까지 전부 지금 뇌물로 몰려가지고 같이 지금 싸잡아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뇌물 규모를. 골 때리네. 그러니까 김봉현이요, 자기 친구였던 청와대 행정관에 유리한 진술을 하는 것은 못 나가게 막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와대 행정관이 얽혀 있는 사건이라는 이야기를 더 키우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유리한 진술을 못하도록, 증언을 못하도록 나가지 못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이거는요, 사실은 제가 뇌물로 받은 게 아니라 친구한테서 빌린 건데 얼마 이후에 갚았어요 라고 하는데 갚은 건 필요가 없어. 일단 입금이 된 게 중요해. 네. 입금된 순간 뇌물인 거야 이거는. 재양 군인의 상조에 관련으로 구속된 박땡땡 부사장은 근무 경력 한 달 정도이고 회사 자금이 움직이는 이유와 자금 사용에 관여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구속되었고 스타모빌리티 소속 이땡땡 상무는 실제 자금을 움직이는데 직접 관여를 1년 가까이 하였음에도 구속이 되거나 기소조차 무슨 연유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 모 부사장은 이 수원역에서 빼낸 161억 원을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도 어디로 도망다니는지 잡히질 않고 있잖아. 야, 그 뒤에 지금 7페이지부터는요, 인권의 사각지대 그러면서 우리가 이거를 분석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시사에서 좀 더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준비된 방송을 해야 될 텐데, 야, 참 내용 보니까요, 이분이 글씨를 잘 쓰시네요. 깔겠으면 이거 못 알아보거든요. 이게 따로 타이핑할 필요가 없네. 야, 훌륭하시네. 지금 이분이 그 자신은 24시간 감시되는 그 케이지 같은 설정을 자살도 못하게끔 완전히 감금되면서 감시당하고 있고 주는 음식만 먹고 견디면서 정말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극악점을 가고 있는 상황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는 크게 진 죄가 없다. 말하자면
자기한테 6, 70억 이상 횡령을 했다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 1억여 원 정도의 죄밖에 안 밝혀졌고 그리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주지 않고 지금 정치권하고 관련된 부분에 증언을 강요하기 위해서 무리한 수사를 당하고 있다라는 지금 호소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진짜 법무부가 감찰을 해줘야 돼요. 어떤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누구처럼 막 특제 접견실에서 하루 종일 특별 면담 받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마음에 들게끔 증언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금 이 사람이 인권 유린을 실제 당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고문을 통해서 증언을 조작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자, 내일 윤석열이 이거 보고 뭐라고 답할지 모르겠고요. 오늘 모 언론에서 제기된 맨 끝 부분에 그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오늘 모 언론에서 제기된 현직 청와대 고위 인사를 포함한 6명이 여권 인사라는 보도에 대하여 전혀 사실무근임을 알려드립니다. 제발 추측성 카더라식 보도 지금 이 시간부터 멈춰주세요. 이후로는 저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저도 시작한다. 의미심장하네요. 이분도 따박따박 고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언론하고 전쟁을 펼치겠다는 거죠. 이제부터. 거짓말들 써내기 시작하면은.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윤대진이 얽혀있죠. 그리고 자기 라인에 검사가 3명이 얽혀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윤석열 입장에서는 정치적 이유로 일단 여당 쪽은 키워야 되고 또 자기 측근이 연관되어 있는 것과 검사들이 연관되어 있는 것은 줄여야 되고 그러면서 민주당과 여당을 흔들고 자신들은 쏙 빠져나가고 하는 그 의도가 이 사건에 지금 그대로 드러나 있는 그야말로 이건 검찰 게이트다라고 저는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게이트라고 불러도 되고요. 정말 이분이 만일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기 입장을 해명하면서 반론을 펼치고 있는 과정 중에 혹시라도 정말 그 불의의 어떤 그 이해할 수 없는 사고를 당한다고 하면 이제 이 정도 되면 이게 검찰이나 이런 애들의 어떤 의도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라도 일종의 증인보호 프로그램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실제 아까와 같은 감금 상황이라든지 신문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야, 야당 정치인에게 직접 돈 지급한 사실도 없고 여당 정치인은 라인 펀드랑 관계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는 정치권하고 전혀 상관없다는 거야. 나는 정치인한테 돈 주고 사업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리고 그 와중에 일어난 횡령과 사기 뭐 이런 부분은 뭐라 그럴까? 정말 그 안에 있는 그 관계자들에 의한 일탈에 의한 사건인 건데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번질되고 있다는 거예요. 야, 진짜 아니,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뭐 조선일보 등은 여전히 사기꾼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 김봉윤을 법무부가 지금 3번 조사했던 거 아니면 최근에 그러고 보니까 이 사건은 윤석열 게이트다라는 심증을 굳힌 것 같고요. 그 내용의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오늘 김봉윤 씨가 발표한 입장문 14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라임 사건이 뭐 그 어마어마한 금융 게이트로 비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그 라임이 1조 뭐 6천억 이 정도 가까운 투자금을 모으고 운영하고 뭐 한 거 하지 뭐 사고를 낸 건 맞지만 그게 전부 다 날아간 건 아니에요. 일단 그 자산 운영 과정 중에 비리가 생겨 수사를 받는 과정에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정지해 있는 상태인데 피해자가 4천 명이거든요. 4천 명이 1조 4천억이면요. 한 사람당 4억 정도 되는 거예요. 평균으로 따지면 물론 이제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중에 굉장히 많은 기업인들이나 뭐 법조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 우리 흔히 아는 안철수의 안랩 같은 경우에도 라임에 수십억을 넣었다가 이제 못 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들 4천 명에 대한 자금 출처조사, 전수조사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과연 그 과정 중에 이 사람들이 영향을 미쳤거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비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이 자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에 뭔가 비리를 해갖고 얻어낼 수 있는 사업적인 규모가 그렇게 큰 사업이 거의 없었어요. 간단히 말해서 이런 거죠. 잔챙이라고 얘네들은. 펀드 사기라든지 뭐 펀드가 이렇게 이제 환매 중단되면서 실패를 하면 그것을 구제를 받기 위해서 로비를 하는데 실제로는 여당 힘 있는 여권 정치인한테 로비를 했으면
그게 금감원의 조사를 받지 않았겠죠. 반대로 말하면.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렇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거 마지막으로 좀 전달해 드릴게요. 이강세 대표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돈 준 것은 사실이고 이강세 대표가 강전 수석을 만나고 온 것도 사실입니다. 강기정 수석이 입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강세 대표와 전화 통화할 때 청와대 가서 일 잘 보고 나왔다. 인사도 잘하고 나왔다고 하는 얘기를 이강세 대표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둘 사이에 금품이 오고 갔는지 본 적도 없고 돈 잘 전달했다 하고 나왔다라고 말을 명확하게 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분이 하는 말이 뭐 횡설수설 한다거나 일관성이 없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아주 명확하게 지금 팩트를 체크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분의 이 두 번째 입장문에 윤석열 게이트가 확실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윤석열이 자기한테 불리한 사건은 직접 보고받으면서 숨겨버리고 여당권 키우고 대부분 이랬다는 거고 이 사람들이 그 라인에 있는 검찰 수사관들이 도망가는데 조력을 해줬다. 이렇게 도망가라고까지 했다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자, 어차피 여기 있는 인물들이 드러나 있는 인물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윤 총장하고 연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윤 총장의 연관성을 주장하는 이제 어떤 추측성 보도들이 아예 이제 배제돼 있죠.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이주땡 변호사는 한동훈 구속돼 있는 한동훈의 측근인 거고요. 윤대진과 송사면 같은 경우는 절친이고 친동생 하던 거고 이제 이 유력 정치인으로 보여지는 사람이 이제 윤곽근이란 말이에요. 현재 그 후보자들이. 이거는 옛날 우병우 사단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른바 오래된 법조 브로커들 비리 그쪽에 연관되어 있는 인물들이 그대로 다시 수면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예. 윤 총장 입장에서는 여기에 자신이 직접 얼굴을 보고 만나고 뭘 해서 이게 연관된다면 사실상 검찰총장으로서의 생명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네. 이름에도 불구하고 안 물러날 것인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검찰 내부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감찰, 직무정지, 구속수사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물러나겠어요. 네, 다시 한번 두고 봐야죠. 물러나겠어요. 사기꾼이 한 말을 믿으라고 이 프레임으로 범죄자가 가겠죠. 한 말을 믿고 일국의 검찰총장을 의심하는 대한민국의 여당 정치인들은 뭐 하는 겁니까? 라고 언론이 개기레기 거품을 대신 물어주고 있는 거죠. 이게 내일 아마 윤석열이 그럴 것 같아요. 김봉현의 말이 사실이라고 칩시다. 이 윤석열 특유의 그 말투가 있거든요. 사실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빠져나갈 수도 있는데요. 야, 어쨌든 간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지금 터지고 있네요. 자, 하늘이 돋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하라고. 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